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10.2절의 벡터의 대적에서 1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은 물리학에서 1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물체에 힘을 가해 어떠한 물체에 이러한 물체가 있으면 이런 물체에 힘 F를 가해 그랬을 때 이 힘 F와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힘을 우리가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 물체의 힘을 이쪽으로 가해야 되는데 그럼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죠. 그래서 힘 F와 힘이 가해진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 D의 곱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1W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즉 W는 힘과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의 곱을 우리는 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턴은 N이라고 쓰는데 N은 뭐냐면 뉴턴이라고 했는데 힘의 단위를 뜻하고 미터는 거리의 단위를 뜻해요. 그래서 줄을 1의 단위로 하는데 1줄이라는 건 뭐냐면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움직였을 때 우리는 1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모든 물체가 이렇게 물체의 이동 방향과 힘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즉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냐면 어떠한 O라는 지점에 이러한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힘을 이쪽 방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영과 세타만큼 벌어지도록 해서 힘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힘을 준다 해서 우리는 이제 F를 힘 벡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힘 벡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힘을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물체 힘을 이렇게 줬을 때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즉 물체는 O에서 A 방향으로 그래서 시점이 O이고 종점이 A인 우리는 이러한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벡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물체의 변이 벡터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이동하는데 물체가 O에서 A로 이동하는데 실질적으로 작용한 힘, 가해진 힘은 얘가 아니라 뭐냐면 요 노란색 벡터다라는 즉 뭐냐면 힘 벡터를 OA 벡터에 사용을 시킨 그 사용 벡터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했는데 물체의 이동 거리 O에서부터 A까지 이동인 거니까 물체의 이동 거리는 물체의 이동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면 D는 O에서부터 A까지 있으니까 즉 변이 벡터 OA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물체의 실제로 작용한 요 F라는 거, 즉 이거이고 F는 뭐라는 얘기냐면 이 노란색 벡터의 크기가 될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색 벡터를 그냥 임시로 U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 크기는 U 벡터의 크기가 될 거다. 그런데 이 U 벡터는 벡터 U하고 힘 벡터 F하고 사이각이 세타이니까 U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 F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1의 정의에 의해서 1W는 즉 이 힘 벡터가 이 물체의 한 1의 양은 F 힘 즉 F 곱하기 D니까 F는 F의 힘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터고 D는 OA 벡터의 크기예요. 그러면 F의 크기 곱하기 O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터 얘가 뭐냐면 F와 OA 벡터의 면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거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물체에 실질적으로 작용한 이 U라는 벡터의 벡터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뭐만 알면 돼?
변이 벡터, 즉 이 물체가 O에서 A까지 그 이동한 변이 벡터하고 이 물체의 우리가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이라는 어느 방향의 지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각을 주면서 이만큼의 크기로 밀었다.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벡터와 변이 벡터의 내적으로 우리는 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1도 벡터인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1의 양 얘를 우리가 W라 하자. W라 한다. 1의 양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1의 양이 1이라는 것도 벡터예요. 즉 내가 여기에서 동쪽으로 1m 어떤 물건을 옮긴 거, 서쪽으로 1m 물건을 옮긴 거랑 전혀 다른 거야. 똑같은 크기를 했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1은 벡터예요. 그런데 그 1의 양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 8번을 보면 우리가 뭐냐면 어떠한 그냥 이러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그냥 이 공식대로 그대로 할게요. 이러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지면으로부터 30도가 되도록 끌어올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디까지? 최초 O에서 A까지.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30, 즉 자동차가 이동한 거는 O에서 A까지. 그러니까 얘가 OA 벡터예요. 그리고 OA 벡터하고 F의 몇 도로? 30도로 유지가 되도록 자동차를 들어서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점 5에서 A까지 거리가 20km가 있으니까 OA의 크기는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10의 4제곱 미터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을 구할 때는 단위가 뭐냐면 미터니까 킬로미터 되어 있는 거를 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의 힘으로 끌어올렸냐면은 3000N의 힘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는 얘기는 이거의 크기가 F의 크기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3000N이라는 얘기예요. 3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힘이 이 자동차의 한 1의 양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의 양은 뭐야? 여기에 즉 힘 벡터와 변이 벡터인 OA 벡터의 내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힘 벡터를 구해야 되고 OA 벡터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냐면 이 예제 8에서는 힘 벡터와 OA 벡터를 다 뭐냐면 평면 벡터로 봤어요. 평면 벡터로 봤으니까 평면 벡터이니까 뭐야?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쓰여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즉 F 힘 벡터도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써지고 OA 벡터도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써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구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적을 해서 얘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요 5점을 원점으로 갖는 이러한 좌표 평면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OA 벡터를 어디에 넣냐면 양의 X축 방향에 놓고 요 중심을 O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OA 벡터는 원점으로부터 얼마큼 20km 떨어진 거니까 OA 벡터는 F라는 거는 조금 있다고 하고 OA 벡터는 2 곱하기 10의 4제곱 0이 되겠지. 그쵸? 여기서부터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 곱하기 10의 4제곱이니까 이게 OA 벡터예요. 그럼 F 벡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길이 얘가 크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3000N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어?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요 길이는 뭐냐면 3000 곱하기 코사인 30도 3000 즉 3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여기는 얼마냐면 3000 곱하기 사인 30도 3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그래서 요거 예적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를 만약에 어떠한 힘이 우리가 이 물체에 힘을 주는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같으면은 그냥 그 힘의 양과 거리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물체 이동 방향과는 다르게 힘을 주었을 때는 우리는 뭘 하냐면 힘 벡터와 변이 벡터의 내적으로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은 바로 우리가 10.3절에 벡터곱을 바로 할게요. 칠판만 살짝 지우고 다시 10.3절 벡터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그 10.3절에 벡터곱에 대해서 하죠. 좀 쓸 게 많아서 미리 좀 판사를 해놨어요. 책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니까 필요한 책에 없는 내용이나 또는 다른 장에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 필기를 하면 돼요. 먼저 10.3.1의 벡터곱의 정의. 벡터곱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 벡터만 대상으로 계산을 하는 게 벡터곱이에요. 그래서 공간 벡터가 아닌 거는 벡터곱을 정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벡터곱은 오로지 공간 벡터에 대해서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V는 이렇게 새 실수의 순사성으로 쓰여지는 공간 벡터일 때 그 U와 V의 벡터곱 또는 다른 책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벡터곱이라고 했고 다른 책이나 다른 어떠한 곳에서는 벡터의 외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벡터의 내적과는 조금 다른 벡터의 외적이라고 부르는데 벡터곱은 이러한 성분으로 갖는 공간 벡터이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벡터끼리 내적하면 결과가 뭐가 되냐면 실수인 스칼라가 되지만 벡터곱은 또 다른 공간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U와 V의 벡터곱을 우리는 이렇게 곱셈 비용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네들도 공간 벡터인데 어떠한 공간 벡터냐면 첫 번째 성분이 얘가 첫 번째 성분 마이너스 얘가 두 번째 성분 얘가 세 번째 성분인 즉 U의 성분과 V의 성분들의 곱하기와 더하기로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각각 성분으로 갖는 또 다른 공간 벡터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순서상으로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요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도 벡터곱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인데 똑같은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교재 3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보고 하면 돼요. 우리가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 벡터라고 해요. 크기가 1인 벡터는 모두 단위 벡터라고 해요. 그 중에 공간 벡터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 벡터 3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I, J, K라는 거예요. I는 1, 0, 0으로 이루어져 있고 J는 0, 1, 0, K는 0, 0, 1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 1, 0, 0은 양의 X축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라는 벡터는 양의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 J는 0, 1, 0으로 양의 Y축 방향으로의 크기 1인 벡터 K는 양의 Z축 방향으로의 크기 1인 벡터 이 I, J, K를 우리는 R3의 기본 단위 벡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기본 단위 벡터는 어떠한 성질을 갖냐면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공간 벡터 U가 U1, U2, U3로 쓰여지는 어떠한 공간 벡터이면 U는 그러면 얘는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U1 1,0,0, 즉 1,0,0,0이라는 벡터에다가 U1을 스칼라 배열, U2에 0,0, U3에 0,0,1. 그래서 요거 스칼라 배열하고 요거 스칼라 배열하고 요거 스칼라 배열 더해버리면 U랑 똑같이 되죠. 근데 100이 뭐였냐면 I, 010이 J, 001이 K. 그래서 우리가 공간 벡터든 어떠한 벡터든 간에 공간 벡터를 이렇게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쓰일 수 있고 I, J, K에다가 U와 U2, U3를 각각 스칼라배에서 더한 걸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I, J, K에다가 U1, U2, U3를 각각 스칼라배에서 표현한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I, J, K라고 하는 이 세 개의 기본 단위 벡터의 뭐라 하냐면 1차 결합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공간 벡터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공간 벡터뿐만 아니라 평면 벡터도 돼. 즉 R2에 있는 평면 벡터도 되는데 공간 벡터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쓰거나 아니면 기본 단위 벡터인 I, J, K의 1차 결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U와 V의 벡터곱이 이런 애들의 순서쌍으로 쓰여지니까 얘는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첫 번째 성분을 I에다가 스칼라, 두 번째, 세 번째 성분을 각각 JK 스칼라에서 이러한 IJK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 세 실수의 순서쌍으로 표현한 거고 얘는 IJK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면대 수학이라든가 또는 행렬식의 개념을 배운 사람은 이게 뭘 뜻하는지 반드시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행렬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다면은 조금인데 여기서 행렬식의 개념을 배워보면 자 2차 행렬식이라고 하는데 요 A11, 12, 21, 22는 다 뭐냐면 실수들이에요. 즉 수들을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하는 거야. 그냥 실수들을 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하는 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가로줄을 우리는 행이라고 부르고 세로줄을 열이라고 불러서 이게 가로줄과 세로줄 식으로 해서 수들을 나열하는 걸 우리는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해서 행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다 이렇게 절대값처럼 바를 양쪽에 한 거를 우리는 행렬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행과 두 개의 열, 그래서 2차 행렬식이라고 불러요. 두 개의 행과 두 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의 행렬식에서 2차 행렬식이라고 하는데 이 2차 행렬식은 실수값이에요. 즉 뭐냐면 A11 곱하기 22, 12 곱하기 21 이렇게. 얘는 실수야, 실수. 2차 행렬식은 실수를 뜻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오냐면 이렇게 대각성분이 있죠? 이렇게 대각성분 1 곱하기 2 걔네들을 곱해서 첫 번째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반대각선 요 부분 1, 2 곱하기 1, 2 얘네들을 곱해서 첫 번째 곱한 거에다가 빼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차 행렬식이라는 게 있는데 3차 행렬식은 2차 행렬식과 똑같아요. 뭐냐면 요거는 11부터 33까지 9개의 수들을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1행, 1열, 2열, 3열 그래서 3개의 행과 3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를 3차 행렬이라고 하고 그 바를 씌운 거를 우리는 3차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3차 행렬식은 2차 행렬식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3차 행렬식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A11 곱하기 이거의 행렬식, 얘는 2차 행렬식이죠. 이거는 뭐야? 2 곱하기 33 빼기 2, 3 곱하기 3. 그래서 2차 행렬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2차 행렬식 가지고 3차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외웁니까? 외우는 거는 쉬워요. 자, 뭐냐면 자, 여기에서 A11이 나와있죠? 그러면 A11은 여기 부분에 있는 거야. 1행과 1열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1행과 1열을 제거한 1행과 1열을 제거해요. 그럼 남는 부분이 뭐야? 2, 2, 3, 3, 2, 3, 3. 요 남는 부분의 행렬식을 A11과 곱해주는 거예요. A11과 요 남는 부분의 행렬식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A12죠? A12, 이거 A12가 A12를 제외한 행과 열. 그럼 뭐냐? 21, 23, 31, 33. 그럼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걔가 뭐야? 2차 행렬식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하고 얘의 2차 행렬식에 곱한 거를 빼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1, 3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제거하면 2, 1, 2, 3, 1, 3, 1, 2, 2, 3, 1, 3, 1. 그 남는 부분의 2차 행렬식하고 A13이랑 곱해서 더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3차 행렬식이야. 여기에서 행렬이라는 거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행렬식을 왜 공부해야 되고 또 이 행렬식이 왜 2차 행렬식을 이렇게 구하고 3차 행렬식을 이렇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 설명하면은 그것만 설명하는데도 한 2, 3주는 걸려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2차 행렬식을 이렇게 구하고 3차 행렬식을 이렇게 구한다라고만 하고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을 배우면 그때 자세하게 아마 다룰 거야. 그때 좀 유심 있게 보고 다시 와서 공부하면 쉽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렬식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당장 표시해 있는 거. 행렬식에 그러면 앞에 있는 행렬식하고 좌변에 있는 행렬식하고 우변의 행렬식의 차이는 뭐냐면 저희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바꾼 게 얘예요. 요 좌변에 있는 행렬식에서 3일, 3이, 3, 3이 이루고 가고 2일, 2, 2, 3이 이루고 가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행을 교환하면 행렬식에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은 행렬식일 것 같은데 얘는 뭐냐면 2라고 1이랑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똑같은 방법으로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냐면 3일 1, 2, 2니까 요 부분을 제일 위로 보내고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 3일, 3, 2, 3, 3을 매일 위로 보내고 1, 1, 2, 1, 3을 두 번째, 2, 2, 2, 3을 세 번째로 놓고 요거 방법대로 첫 번째 줄에 있는 방법대로 그대로 전개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가 몇 번을 해야 되냐면 자 먼저 뭐였냐면 1행과 3행을 교환해요. 그럼 마이너스 한번 펴나오죠? 또 1행과 2행을 교환하면 행을 두 번 교환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고 얘랑 부호랑 같이 하면서 이러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재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 I 있죠? I 곱하기 i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제거한 u2, u3.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바꿀게요. 자, 요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i를 앞에 쓸게요. u2, u3, v2, v3 빼기 j, u1, U3, V1, V3 더하기 K,
곱하기 V3 빼기 U3 곱하기 V2. 요거 정리한 게 이거고, 이거의 행렬식이 얘야.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이런 거랑 같다는 거야. I, J, K, U1, U2, U3, V1, V2, V3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려면 굉장히 복잡해. 그런데 여러분의 3차 행렬식이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냥 이것만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해보면 U와 V의 벡터곱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외우기 쉽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에는 I, J, K 쓰고, 두 번째에는 U의 성분을 쓰고, 세 번째에는 V의 성분들을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벡터곱이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정리 10.3.2죠. 정리 10.3.2가 이렇게 벡터곱을 행렬식처럼 우리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정리 10.3.2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구해도 되고, 이거 가지고 구해도 되고, 이거 가지고 구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을게요. 단순 계산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던 IJK들 한번 더 쓸게요. 이 IJK가 뭐냐면 R3의 기본 단위 벡터라고 있어. 그럼 얘네들끼리의 벡터곱 10.3.3의 정리. 기본 단위 벡터들의 벡터곱. 그래서 I와 J를 벡터곱하면 K. 그 다음에 J와 K를 벡터곱하면 I. 그 다음에 K와 I를 벡터곱하면 J. 이거를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는 이렇게 외우면 반시계 방향이에요. IJK, JKI, KIJ, IJK, JKI, KIJ. 즉 반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은 이렇게 I하고 J를 벡터곱하면 K, J와 K를 벡터곱하면 K와 I를 벡터곱하면 J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U와 V를 벡터곱하면 요건데 여기에서 순서 중요해요. 이거 U가 왼쪽에 있고 V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U가 왼쪽에 있고 V가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행렬식을 볼 때 U가 앞에 있으면 U의 성분을 어디로? 두 번째 행에 V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V의 성분을 세 번째 행에 3행에 놓는 거야. 이렇게.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 왜냐하면 얘하고 얘랑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 행렬식이니까 마이너스가 돼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U하고 V 이 순서가 바뀌면
얘네들도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번째 J하고 I하고 벡터고 가면 요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는 1행과 2행과 3행이 바뀌는 거야. 2행과 3행이 교환되면 뭐가 더 나온다? 마이너스가 더 나온다. 그래서 나머지도 또 똑같이 하면 K와 J를 벡터고 가면 마이너스 I, I와 K를 벡터고 가면 마이너스 J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따져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J하고 I하고 벡터고 가면 마이너스 K, I하고 K랑 벡터고 가면 마이너스 J, K하고 J를 벡터고 가면 마이너스 I.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플러스가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해서는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거는 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여섯 번째 이제 같은 것끼리 대적을 하면 벡터 곱을 하면 모두 0이 돼요. 즉 I하고 I, J하고 J, K하고 K 같은 것끼리 벡터 곱하면 그 결과는 0벡터가 될 거예요. 이거는 증명을 뭐 가지고 하는데 그대로 하면 돼요. I는 뭐였어? I는 1, 0, 0, J는 0, 1, 0, K는 0, 0, 1이니까 얘네들 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은 이거는 이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걸 하나하나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것끼리 벡터 곱하면 0벡터가 된다라는 것도 다 정의를 가지고 벡터 곱의 정의를 가지고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해보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0.3.4, 10.3.5 정리 10.3.4 정리 10.3.5는 벡터 곱이 어떠한 성질들을 갖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벡터 곱이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정리 10.3.4와 정리 10.3.5를 한꺼번에 쓰도록 하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U, V, W는 모두 공간 벡터. U, V, W는 모두 공간 벡터. 그리고 C라고 했나? C는 스칼라. 첫 번째. U, V 마이너스 V, U 이렇게 두 번째
자, 정리 10.3.4와 정리 10.3.5를 우리가 보면은 저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들은 다 뭐냐면 1번부터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 다 이 정의를 가지고 단순 막 계산에 의해서 얘네들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증명을 안 할 거예요. 증명에 시간 많이 걸려요. 대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U와 V의 벡터 곱합과 V와 U의 벡터 곱사의 관계. 이거는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순서가 바뀌면 뭐가 들어온다? 마이너스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야? 벡터 곱은 교환 법칙을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바꿔도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가 튀어나와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자, 2번과 3번은 벡터 곱과 벡터의 덧셈, 벡터 곱과 스칼라 배 사이의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벡터 곱과 벡터의 덧셈은 벡터 곱과 벡터 합은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해. 벡터 합을 먼저 한 다음에 벡터 곱하는 거나 벡터 곱을 한 다음에 벡터 합을 하는 거나 결과가 같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스칼라 배를 먼저 한 다음에 벡터 곱하나 벡터 곱 먼저 한 다음에 스칼라 하나. 또 이 C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 C는 지 멋대로 막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번과 같은 경우는 분배 법칙이라는 거죠. 분배 법칙이니까 벡터 곱과 벡터 합이 같이 막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듯이 실수 곱셈과 실수의 덧셈 하듯이 그렇게 막 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4번은 같은 것끼리 벡터 곱하면 0벡터가 된다는 거고 0벡터와 벡터 곱하면 마찬가지로 0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6번과 7번은 조금 중요한 거야. 6번과 7번은 얘네들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자, 6번과 7번만 보면 자, 6번과 7번은 뭐냐면 벡터 곱이 뭐냐면 공간 벡터끼리 벡터 곱을 한다라고 했죠? 공간 벡터끼리 벡터 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 벡터도 우리가 뭐를 표현할 수 있냐면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대요. 즉 화살표로 표현된 공간 벡터를 우리가 뭐로 했어? 순서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간 벡터, 즉 벡터 곱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화살표로 표현했을 때 벡터 곱을 화살표로 표현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자, U라는 벡터를 우리가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U라는 벡터야. 또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V라는 벡터예요. 그리고 U와 V가 이루는 사인값을 우리는 세타라고 한다. 이 세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U와 V를 이웃한 변으로 갖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그려봅시다. U와 V를 이웃하는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 자, 이거 있어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뭐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야?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얘가 높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V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이 크기는 얼마냐면 V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얘의 평행사변형의 넓이. 여기 면적은 밑변의 길이, U의 크기 곱하기 높이.
사인 세타. 근데 우리가 6번을 증명을 해봤더니 이것이 뭐야? 벡터곱의 크기다. 즉 6번의 얘가 뭐냐면 벡터곱의 크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U와 V의 벡터곱의 크기는 U와 V를 이웃한 변으로 갖는 평형사변형의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벡터곱의 크기가.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에 의해서 얘가 뭐냐면 그러니까 6번에서 요 부분 이 우변이 뭘 뜻하는 거냐면 저 그림에서 벡터 U와 벡터 V를 이웃한 변으로 갖는 평행사변형의 거기다 써놔도 돼요. 책에다가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면적인데 걔가 뭐냐면 U와 V의 벡터곱의 크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벡터곱의 크기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자 여기 이렇게만 써놨는데 보통 내적 있고 벡터곱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로를 쳐줘야 돼. 내적을 먼저 계산할 건지 벡터곱을 먼저 계산할 건지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 벡터곱을 먼저 해야지 내적을 계산할 건지 가로를 쳐줘야 되는데 이거는 가로를 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 자, 벡터곱은 뭐와 뭐를 가지고 벡터곱을 한다? 공간 벡터와 공간 벡터를 가지고 벡터곱을 해야 돼요. 벡터하고 스칼라는 벡터곱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내적도 벡터와 벡터를 내적해야 돼. 근데 벡터와 벡터를 내적하면 결과가 뭐라고 하냐면 실수라고 있어요. 근데 벡터곱과 벡터와 벡터를 벡터곱하면 벡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적부터 계산한다. 얘부터 계산한다는 건 뭐야? 요렇게 먼저 계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결과가 뭐야? 실수야. 실수하고 벡터를 벡터곱을 하라는 거야.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를 안 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하면 뭐부터 무조건 계산해야 돼? 벡터곱부터 계산해야 돼. 벡터곱 계산해서 벡터 나오니까 벡터와 벡터의 내적.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가로를 안 치는 이유는 이렇게 벡터곱과 벡터곱을 벡터와 벡터를 벡터곱하면 벡터니까 내적은 되지만 벡터와 벡터를 내적부터 해보면 스칼라가 되면서 스칼라와 벡터의 벡터곱이 되니까 그거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U와 U의 벡터곱과 U와 V의 벡터곱과 U를 내적했더니 0이더라. 이 얘기는 뭐야? U와 U, V의 벡터곱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또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뭐야? U와 V의 벡터곱과 V를 내적했더니 0이 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U와 V의 벡터곱은 V와 수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7번은 뭐냐면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6번은 벡터곱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고 7번은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U와 V, 즉 U와도 수직이고 V와도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벡터곱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애가 또 이런 애가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존재해요. U와 U에도 수직이고 V에도 수직이면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수직이 있고 밑에 방향으로도 수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즉 7번에 의하면 벡터곱은 U와도 수직이고 V와도 수직인데 U와도 수직이고 V와도 수직인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도 하나 있고 이쪽 방향으로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서상으로 표현한 거 있잖아요. 벡터곱에서 순서상으로 표현한 게 있어. 그 순서상에 표현한 거에 의하면 어떤 방향이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방향이냐면 요 방향이에요. 얘가 실질적으로
u와 v의 벡터 곱이에요. 그러면 이 방향, 요거와 요거는 요 크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방향은 뭐냐면 마이너스 u v. 크기는 똑같고 얘랑 반대 방향이니까 이 벡터는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u와 v 벡터고의 마이너스. 근데 이거 뭐였어요? v u의 벡터고였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u와 v의 벡터곱의 성분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u와 v의 성분을 보면 아까 뭐라 해서 반시계 방향을 했죠. i와 j의 벡터곱은 k가 된다는 거죠. 즉 이거는 뭐야? i를 j 방향으로 회전시켜. i를 j 방향으로 회전시켜. 그러면 회전시키면은 이게 뭐였냐면 오른손 법칙을 따라요. 오른손을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엄지, 검지, 중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그래서 엄지를 U, 검지를 V라고 놓으면 엄지를 U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벡터곱은 중지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 법칙이야. 엄지를 중지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검지 방향 회전시켰을 때 중지의 방향이 벡터곱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은 둘 중에 하나인데 오른손 법칙을 따른다. 벡터곱의 방향은 오른손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엄지 중앙 오른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 엄지에서 검지로 회전시켰을 때 중지의 방향 U를 V로 회전시켰을 때 검지의 방향. 그래서 U를 뭐로 놓냐면 엄지 방향으로, V를 뭐로 놓냐면 검지 방향으로. 그랬을 때 U와 V의 벡터곱은 중지 방향이 된다. 그 얘기는 U를 어디로? U를 V 쪽으로 회전시켰을 때 오른손 법칙을 따르는 방향이 뭐냐면 벡터곱의 방향이다. 그러면 V를 U로 회전시켰을 때 검지 방향 오른손 법칙 따르는 거는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요 벡터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면 u와 v의 벡터곱이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첫 번째 기준 시간이 좀 들어서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이제 우리는 예제 3번부터 3중점까지 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